안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WS 선택과 집중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한성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에멘탈에서 CTO 역할을 맡고 있고요. 주로 유저 그룹에서 아키텍처 모임이랑 CLI 모임을 참석하고 있습니다. 네. 대기업부터 스타트업 모두가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시대입니다. 블록처럼 AWS 서비스를 조합하고 개발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AWS 서비스가 너무 많아짐을 느끼고 있는데요. 블록이 너무 많습니다. 인프라의 고민은 줄고 이제 블록이 대신 고민하는 시대가 됐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번 발표 때 이제 스타트업 관점에서 어떤 AWS 서비스를 사용할지, 그리고 스타트업이 아닌 사내 신규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내용이고요. 제가 이제 스타트업을 운영하면서 3년간의 AWS를 사용한 경험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네, 시작 단계의 AWS 서비스랑 성장 단계의 AWS 서비스, 그리고 그것들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는데요. 일단 설명하기에 앞서가지고 저희 서비스 특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는 비즈니스 내비게이션이라고 해서 비즈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경영 데이터, 세무, 회계 등을 할 수 있는 SaaS 서비스입니다. 개발 초기부터 AWS 중심으로 개발했었고 B2B 중심으로 서비스되고 있기 때문에 동시 접속자가 좀 작은 편입니다. 그리고 금융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레이크에 대한 고민이 있고 보안이 필요하고 내부 업무에 대한 정책이 중요합니다. 제가 처음에 창업을 했을 때 이제 AWS를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요. 초기에는 개발자도 없고 데이터도 없고 시간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지는 초기 목표는 이제 비용을 절약하면서 적은 인력으로 빠르게 MVP, 최소 기능을 개발해야지 저희가 투자를 받을 수 있고 인원 개발비를 충당해서 더 나은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게 되는데요. 결국 가장 중요한 목표는 얼마나 빠르게 MVP를 개발해서 이제 프로덕트 마켓핏을 살펴볼 수 있냐가 중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학습에 관해서 먼저 이야기해 보면 MVP 단계에서는 학습 비용을 최소로 줄이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가 3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3년 전만 해도 AWS와 관련된 교육 자료는 많지는 않았습니다. 주로 100서가 있었고요.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유튜브에도 엄청나게 많은 동영상들이 올라와 있고 대부분의 매뉴얼까지도 한글화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정보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지금 요구사항에 만든 서비스만 배우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3년 전으로 돌아가서 지금의 학습 자료를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초기 단계에서는 이제 많은 이론보다는 약간 다르게 적용되는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대부분 이제 추천을 하고 있지만 이제 초기 단계에서는 서브리스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오히려 빠른 개발의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애초에 초기 단계 서비스다 보니까 개발한 내용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나눠서 올릴 이유가 없게 되고요. 그리고 람다를 활용한 개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리기도 편하고 많은 장점이 있지만 결국은 이제 관리에 대한 포인트에 부담이 있고요. 다만 창업 전부터 서브레스를 활용했다면 이제 서브레스를 처음부터 사용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지만 서버를 통해 가지고 원래 내가 익숙한 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을 더 추천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요. AWS에서는 가장 많은 데이터들을 이제 선택할 수 있게 되지만 핫 데이터 이제 가장 자주 사용하는 데이터들, 그리고 콜드 데이터 같이 가끔씩 사용하는 데이터랑 데이터 크기, 용량, 아이템 크기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스타트업에서는 그렇게 초기 단계에서는 데이터가 춥고 따뜻함이 잘 없습니다. 그냥 다 추운 상태고요. 자신에게 가장 익숙한 데이터베이스를 우선 개발하는 걸 추천하고 마켓핏 후에 충분히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제 추천하는 MVP 개발에 추천하는 서비스는
AWS Elastic Beanstalk 같은 경우 이제 EC2에서 직접 제어가 가능하고 ELB, RDB 연동이 가능하며 배포 관리를 위해서 CLI를 잘 지원하기 때문에 원래 제 로컬 환경에서 배포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나중에 서비스가 커짐에 따라서 이제 확장성에 대한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나중에는 마이그레이션을 고려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다이나모DB랑 IDS를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이나모DB가 실제로 사용하면 이제 프로덕트 레벨에서 굉장히 제약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IDS를 추천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타트업을 처음 시작하게 되면 뭐 소개 사이트 등을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사이트를 만들기 위해서 클라우드 프론트랑 S3를 활용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는 뭐 추후에도 계속 꾸준히 사용될 스택이기 때문에 꼭 한번 익혀두면 나중에도 유용하게 사용되는 스택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프로덕션 마케팅 전략을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소 요구사항에 맞춰서 익숙한 개발 환경을 구축하여 MVP 개발에 집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보통의 이제 개발이나 세션에서는 베스트 프랙티스를 설명하는데 저는 이번에 약간 푸어 프랙티스를 설명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이제 서비스가 성장하였고 성장함에 따라 조금 더 확장성이 필요한 준비된 아키텍처가 필요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MVP 이후에 이제 사용자들이 증가하였고 개발자도 증가하였고 팀의 개수도 증가하였습니다. 물론 AWS 리소스가 증가함에 따라 가지고 많은 관리 포인트가 들게 되었는데요. 뭐 저희 회사로 따지자면 이제 마켓핏 단계는 앞서 설명하였고 전환 단계 예를 들어서 뭐 베타 그리고 팀이 구성되는 단계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활성화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 성장 단계 중에서 저희는 성장 단계에 가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성장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 선택한 AWS 서비스를 살펴보겠는데요. 일단 서비스를 구축하고자 한다면 API 서버, 데이터베이스, 내부 관리에 대한 세 가지 축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AWS 서비스만으로 API를 구축하는 방법이 몇 가지 정도 되는지 아시는 분이 한 5가지 넘는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한 3가지? 제가 대략적으로 살펴보니까 구축 가능한 조합이 한 7가지 정도가 됐었어요. 이것보다 조금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 잘 선택할 수 있는 기준으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EC2 같은 경우 이제 빈스토크랑 EC2가 있고 이거는 뭐 VM 계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요즘 많이 사용하는 API 게이트웨이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그 릴리즈랑 앱싱크랑 코그니토를 조합한 방식 그리고 EC2에서 컨테이너를 엮어서 사용하고 있는 ECS, EKS 등이 있고요. 그리고 VPS 계열도 있는데 VPS는 일단 생략하고 3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서브레스 같은 경우는 확장성이 매우 뛰어나고 내구성도 뛰어나며 가격도 뛰어나서 선택을 안 할 이유가 좀 적은 편에 속하게 되는데요. 단점을 굳이 꼽자면 이제 자유도가 어느 정도 한정될 수 있습니다. 모든 프로덕트를 이제 AWS에서 관리하고 그 위에 올라가기 때문에 자유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네이티브 모듈을 사용할 때 또 따로 비드를 하고 진행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그가 분산되기 때문에 그거를 관리하는 면이 어려운 면이 있고요. EC2 같은 경우는 뭐 로컬 서버랑 굉장히 유사하게 진행할 수 있고요. 거기서 컨테이너를 얹은 상태로 이제 ECS를 진행하게 되면 이제 컨테이너의 독립성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컴퓨팅 관련된 서비스 중에서 AWS 서비스를 선택하는 기준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이제 독립성인데요. 이제 독립성을 조금 더 이야기하면 확장성이랑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MSA에서도 기본적으로 독립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확장성이 보장되는 면도 있기 때문에 저는 성장 단계까지 ECS를 사용하는 걸로 선택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람다 같은 경우는 어느 시점에서도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펑션의 관리에 대한 어려움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비즈니스 로직보다는 보도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람다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제 주 API는 대부분 ECS에서 컨테이너로 통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윈도우 서버를 사용할 필요성이 느껴져서 라이트 셀을 통해 가지고 일부 윈도우 서버를 사용하고 있고요. 컴퓨팅의 성장에 대해서는 알아봤고 이제 데이터도 같이 성장했습니다. 처음에는 뭐 운영 학습과 데이터 특징을 파악하고 뭐 어떤 서비스가 있냐 정도만 마켓핏에서 살펴볼 수 있었지만 이제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되면서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하고 느려지니까 캐싱이 필요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어느 정도 클렌징할 필요성이 생겼는데요. 그 다음에는 이제 클렌징된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저희는 그걸 위해서 이제 다이나모DB를 일단 모든 단계에서 다 활용하면서 썼습니다. 일단 다이나모DB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비저닝 용량을 구입하면 초기 단계에서 굉장히 저렴하게 활용 가능한 점이 있었고요. 앞서 말했다시피 이제 프로덕트 레벨에서 쓰기에 몇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인덱스로 해서 뭐 유니크를 유지한다거나 뭐 특정 조인을 활용하기 위해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면을 저희는 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덱스가 굉장히 다양하게 추가하고 업데이트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좀 끼고 인덱스를 관리하게 되면 훨씬 더 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환 단계에서 저희는 IDS에서 오로라로 이제 변경하게 되었고요. 그 레디스를 쓰기 위해서 아마존 일라스틱 캐시를 사용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오로라에 있는 SQL 데이터를 클렌징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일단 람다로 SQL을 불러서 사용하는 형태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데이터가 점점 더 커짐에 따라 가지고 이것보다는 조금 더 고도화된 데이터 레이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최근엔 글루랑 아데나를 열심히 POC 해봤고 이제 적용하려고 준비 중인 단계로 있고요. 세이지 메이커 같은 이제 학습 모델을 통한 분석도 고려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단계가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은 서비스를 필요하고 우리 요구사항을 맞추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좀 다양하게 활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리소스가 증가하게 되고 이벤트가 증가하게 되고 IAM들, 계정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이제 민감한 데이터가 증가하니까 그거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들을 하나씩 세워나가게 되는데요. 저희는 특히 이제 내부관리 정책 관련된 거를 정리해보자면 뭐 초기에는 뭐 스테이지만 분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스테이지도 초기 단계에서 분리 안 하면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테이지는 뭐 개발 단계, 그 운영 단계가 되고요. 전환 단계에서 뭐 VPC랑 네트워크들을 정리를 하고 뭐 애플리케이션의 키들을 분리하는 이런 베스트 프랙티스에서 권장하는 방법들을 하나씩 진행하였고요. 특히나 IAM 관리 같은 경우 실제로 IAM을 사용할 때 굉장히 많은 리소스들을 저희가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뭐 현실적인 이유로 어려운 경우가 상당히 있는데요. 그래도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저는 이제 블랙리스트 방식을 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접근을 못한다는 권한을 폴리시를 IAM에 추가해가지고 일단 데이터를 보호하는 형태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이벤트들이 있는데요. 이제 AWS 클라우드 트레이를 활성화시키면 엄청나게 많은 이벤트들이 발생합니다. 그것들을 이제 조합해서 알림을 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아래에 있는 고릴라 슬랙 봇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 제가 그냥 테스트 삼아 한번 활성화 시켜놨는데 아직도 굉장히 잘 쓰고 있는 슬랙 애플리케이션 중에 한 개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 이제 이벤트에 대한 이름을 적어 놓으면 콘솔 로그인이 되었다, API 키가 새로 생성되었다, ECR 이미지가 업데이트 되었다 등의 내용을 이제 캐치해가지고 실제로는 클라우드 포메이션으로 설치하게 됩니다. 슬랙에 알림이 되는데요. 이 정도의 내부 관리만 되어도 상당히 많은 최소 조건을 충족할 수 있어서 추천하는 방법 중에 한 개고요. 그리고 조금 더 성장함에 있어가지고 암호화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고 이제 앞서 있었던 블랙리스트에 대한 IAM 관리도 화이트리스트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장하는 조직에 적합한 아키텍처를 선택한다면 이제 성장하는 팀과 서비스를 위한 확장하기 편한 아키텍처를 설계해야 됩니다. 서비스 아키텍처랑
AWS 서비스를 어떤 걸 선택하냐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 아키텍처와 개발 문화도 당연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리의 요구사항을 정리하는 것보다는 우리 회사의 개발 문화가 어떤지도 고려를 하면서 AWS 서비스를 선택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아키텍처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고요. 처음에 이제 어설프게 구현했던 모든 서비스들을 차근차근 베스트 프랙티스에 따라가지고 진행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는 제가 생각하는 주요되는 AWS 서비스에 대한 거고요. 3년 동안 서비스를 활용하면서 좀 도움됐던 이제 약간 팁 경험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AWS 콘솔에서 우리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 콘솔보다 더 많은 기능들이 사실 SDK CLI에서 제어가 가능합니다. 가끔씩 느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콘솔에서 지원하지 않는 기능도 SDK 문서에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요청을 하게 되면 잘 작동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SDK 통해서 활용할 수 있고, 그것 말고 우리의 다른 요구사항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썼던 방법을 제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서 저희가 컴퓨팅 관련된 서비스들은 대부분 ECS를 통해서 배포를 하였다고 했는데요. ECS가 그 람다에 비해서 좀 어려운 점이 약간 이미지를 만들고 배포하는 게 그렇게 원활하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를 제공하고 있긴 하지만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의 CLI로 엮어가지고 내부 사내 CLI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DK 같은 경우는 바로 쓰는 것보다는 한 번 더 감싸가지고 저희만의 AWS SDK를 만들고 그거를 배포하는 형태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저희가 자주 쓰는 기능에 대한 이제 기능 관리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요즘 최근에 들어가지고 AWS에서 제공하는 풀리 매니지드 서비스가 많은데요. 제가 말하는 풀리 매니지드 서비스는 이제 SaaS 형태로 제공되는 서비스들, 서브리스, 서버가 없는 형태, EC2를 내부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서 요청당 과금되는 형태의 서비스를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람다가 있고 뭐 자주 사용하는 SQS, SNS 등이 있는데요. 저희는 그런 풀리 매니지드 서비스를 SDK로 조합해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그 람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인터페이스도 만들고 스텝 펑션이랑 유사하게 차례대로 람다를 실행하는 내부 서비스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요구사항 중에 이제 기존 스텝 펑션에서 안 됐던 게 뭐 민감한 데이터를 마스킹하고 뭐 사내 인증 모드를 따르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지금 와서는 스텝 펑션으로 대부분 커버가 되는 기능이지만 이걸 만들 당시에는 스텝 펑션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ECS 컨테이너로 띄워가지고 람다를 차례대로 동작하는 서비스를 만들었고 뭐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터페이스가 이게 저희 자체에서 만들다 보니까 계속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앞서 만들었던 워크플로우를 우리가 원하는 스케줄마다 동작시키기 위한 기능이 있었습니다. 클라우드 와치가 보통 우리가 로그만 수집되는 경우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클라우드 와치 이벤트라는 서비스는 우리가 클론 형태에 따라 클론식에 따라 가지고 이제 스케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낼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저희가 사용하는 것 중에 한 개가 SQS 메시지를 보내는 게 되는데요. 일단 콘솔을 이용하게 되면 시간대가 아마 한국 시간대가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사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고 뭐 모두가 개발자는 아니기에 만약 개발자가 아닌 사람들도 스케줄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라면 이제 저희가 만든 콘솔 내부에서 동작하기 위해 가지고 클라우드 와치 이벤트를 한 번 더 감싸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이제 뭐 큐를 보내게 되는데 큐 메시지를 저희가 유효성 검사를 한번 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었고요. 이렇게 SDK를 활용하는 방법 이외에 최근에 들어서 이제 클라우드 라이브러리도 많이 나왔습니다. AWS를 사용해 보면 그 뭐 저희는 자바스크립트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자바스크립트 SDK를 프론트에서 사용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게 보통 노드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프론트에서 동작을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용하기도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을 접하는 방식과
AWS SDK, JS SDK가 동작하는 방식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건데 이것도 앰플리파이라고 이제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가 이제 공식적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내부적으로 뭐 앙귤러, 리액트, 뷰 등을 지원하고 있고, 뭐 코그니토 인증을 하는 코그니토, S3, 뭐 핀포인트 등을 활용해가지고 핀포인트, 다이나모DB, 앱싱크 등을 활용할 수 있고요. 이건 아직 저희가 진행 중으로 예상하고 있는 건데 사내 콘솔에 대한 인증 절차를 이제 앰플리파이랑 코그니토를 통해 가지고 적용하려고 지금 POC는 끝난 상태고요. 코그니토 같은 경우는 이제 AWS 자체에서 제공하는 인증 절차인데 그 인증 절차를 거치면 그 2차 인증 같은 우리 내부적으로 중요한 데이터들을 관리하기 위한 콘솔의 앞단계로 코그니토를 두면 되게 민감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유저 그룹에서 이런 새로운 기능들이 많이 나오면 저희들이 발표를 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2월에 그 앰플리파이랑 사내 콘솔을 구현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 말고 저희 그 사내에서 일하는 다른 직원분이 아마 발표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AWS에서 지원하지 않는 기능들은 이제 조금 더 SDK랑 CLI를 활용하고 최근 들어서는 웹 인터페이스의 앰플리파이까지 활용해가지고 이제 많은 요구사항들을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세션을 준비하면서 좀 고민했던 게 이제 사실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모두 담기는 어렵고 보통 이제 유저 그룹에서 질문이랑 답변이 많이 오가는 내용 중심으로 좀 진행을 해보았고요. 정리를 전체적으로 하자면 AWS 서비스 선택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새로운 서비스가 아닌 약간 익숙한 개발, 예를 들어서 내가 원래 뭐 파이썬 장고를 썼다면 뭐 빈스토크의 장고를 올려가지고 쓰다가 뭐 나중에 점점 서브레스로 옮긴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나씩 처음부터 새로운 서비스가 아니고 익숙한 개발의 환경이 있는 서비스를 선택하고 차근차근 이제 AWS 풀리 매니저드 서비스를 사용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대략 POC 한다고 만들었던 방관되고 있던 보안 허점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저도 많이 반성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요구사항이 충족해버리면 거기에 대한 것들을 이제 더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지만 뭐 계속 신경 쓰려고 이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뭐 이제 이직을 해야 됩니다. 저희 회사로. 많은 분들이 이제 더 큰 성장을 위해서 이제 많은 개발자들을 뽑고 있으니까 이제 데브옵스, 백엔드, 프론트엔드, 데이터 엔지니어 많은 분야를 뽑고 있습니다. 저희 AWS 서비스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에 지원하실 분들은 밑에 메일로 지원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네, 감사합니다.